저는 SNS를 4년 정도 동안 하지 않았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제가 2020년대 인스타그램 계정을 만들어서 활동을 했었는데 한 2년 정도 동안 제가 활동을 하고 그 뒤부터는 아예 활동을 안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엔 계정 자체를 아예 삭제를 했었는데요. 그땐 제가 별 생각이 없었습니다. 굳이 제가 이걸 해야 될 이유를 못 느꼈거든요. 사람들이 뭘 먹었는지, 어디를 갔는지, 누굴 만났는지, 어떤 삶을 사는지 그런 걸 계속 보는 일도 저한테는 좀 재밌지 않았고 반대로 제 삶을 보여주는 행위 자체에도 전 그게 매력을 잘 느끼지 못했습니다. 전 사실 뭔가를 보여주는 것보다 제가 뭔가 하는 거에 대해서 더 몰두를 하는 사람이었었거든요. 남들이 어떻게 그냥 사는지보다 제가 지금 뭘 만들고 있는지,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지, 뭐 경영을 한다던가, 출장을 간다던가, 일을 본다던가, 그런 것들을 하고 제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기에 바빴습니다. 그리고 그게 실제로 저한텐 늘 재밌었고요. 그래서 SNS를 안 했습니다. 안 보는 게 편했고, 안 올리는 게 편했고, 굳이 나를 보여주지 않는 상태가 편했습니다. 근데 제가 시간이 지나서 SNS를 다시 켜봤거든요. 인스타그램 다시 만들어서 봤는데, 이게 거의 한 4년 만에 킨 거죠. 다시 켜보니까 생각보다 보이는 것들이 되게 많았습니다. 요즘 뭐가 유행인지도 보이고, 사람들이 어떤 것들에 관심 있어 하는지도 보이고, 어떤 영상이 터지는지도 보이고, 요즘 사람들이 소비하는 그런 물건이나 그런 것들도 많이 보였습니다. 제가 트렌드를 찾아내기 위한 SNS 계정들을 존재를 했었는데, 뭔가 사람의 층위의 그런 삶들을 담는 알고리즘들은 저한테 보이지 않았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보이기 시작을 하니까 되게 좀 재미있는 것들도 많더라고요. 예전엔 제가 느꼈던 그 역사 속에서 가장 크게 떴던 알고리즘이 제 기준에서 홍 박사님인데 그거 외엔 사실 그 뒤에 없거든요. 그런데 시간 지나서 보니까 크로티스의 레드레드 이런 것들도 보이고 진짜 막 시대를 뒤엎쓰는 그런 새로운 알고리즘이나 유행들이 더 많이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이걸 보면서 생각을 했습니다. 아, 사람들이 요즘 이런 걸 보고 있구나. 사람들도 이거 보고 나서 감명 깊어가지고 같이 막 춤도 추는구나. 아, 요즘 이런 감성도 있구나. 이런 식으로 노네. 그런 걸 보는 게 생각보다 재밌었습니다. 그리고 나름 의외라고 느꼈던 점 중에 하나도 다른 사람들의 삶을 보는 것도 생각보다 재미있었다는 겁니다. 저는 남의 삶에 별로 관심이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솔직히 지금도 큰 변동성 없긴 한데 낭만 있게 산 사람들을 보니까 흥미가 또 생기더라고요. 여행을 갔는데 그 순간을 되게 예쁘게 기록하고 어떤 사람은 되게 트렌디하게 똑똑하게 창의적으로 그 순간들을 기록을 하고 어떤 사람은 자기 일상을 감각적으로 남기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평범한 하루도 되게 좀 재밌고 블록버스터하게 낭만 있게 보여주고 있고 그런 것들이 보였습니다. 그걸 보면서 저도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나도 이렇게 기록했으면 좋았었겠다. 제가 SNS를 하지 않는 동안은 사진 잘 찍지 않았습니다. 어디를 가도 그냥 풍경만 찍었습니다. 좋은 곳에 가도, 좋은 여행지에 가도, 맛있는 걸 먹어도 그냥 제가 보이는 그 후면 카메라 속에 보여지는 이 데이터만 찍고 가끔 이제 저를 찍긴 하지만 막 그 속에 저를 강력하게 막 담으려고 하진 않았습니다. 근데 확실히 그땐 그게 편하긴 했어요. 굳이 나를 찍어야 되나? 굳이 이걸 올려야 되나? 굳이 나를 남겨서 이제 이걸 의미 있게 막 보정도 하고 그렇게 해야 되나? 난 그냥 나의 것에 내 순간과 내가 보여지는 것들을 담기에도 바쁜데 뭐 그런 생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돌아보니까 기억이 흐릿해지는 순간들이 있더라고요. 그때 내가 뭘 했었지? 그때 내가 어디에 있었더라? 그때 내가 어떤 얼굴이었지? 어떤 표정이었지? 그런 생각들이 들더라고요. 분명히 좋은 순간들이 있었을 텐데 기록이 없으니까 좀 이상하게 제 삶에서 그 장면들이 조금씩 사라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 아이폰을 보면 인스타그램 나름 하고 그 다음 저를 담는 순간들이 되게 많았을 때는 사진들이 되게 많은데 이제 안 하는 게 너무 익숙해지는 그 순간에 그리고 또 너무 바빴을 때에는 아예 사진들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처음으로 그때 좀 다른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SNS라는 게 꼭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용도로만 사용할 필요는 없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예전에는 바디 프로필을 찍는 사람들을 보면서도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걸 나도 찍어야 되나? 굳이 이걸 내가 올릴 가치가 있을까? 이 사람이 직접 이제 찍는 행위를 두고 제가 뭔가 불편함을 느낀 건 아니라 그냥 진짜 저도 어쨌거나 팔로워들이 계속 이제 많은 시점이었었다 보니까 이걸 소통하기 위해서 나도 바디 프로필을 찍어야 되는 건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몸을 만들고 사진을 찍고 포즈를 잡고 여러 번 시도하고 다시 고르고 올리고 반응을 기다리는 과정이 좀 피곤하게 느껴졌습니다. 근데 지금은 조금 다르게 보입니다. 그게 꼭 남한테 인정받기 위한 행위는 아닐 수도 있겠더라고요. 내가 이 시기에 어떤 몸이었는지, 어떤 얼굴이었는지, 어떤 표정이었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내가 뼈를 깎고 살을 깎으면서 어떤 표정들과 어떤 과정들을 남겼는지, 그런 것들을 기록하는 행위에서 좀 더 의미를 느낄 수 있지 않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좋은 관광지에 갔었을 때 사진 남기고 대충 전면 카메라 사진 찍고 나서 여기는 어메니티 그리고 관광할 수 있는 어떤 것들을 즐길 수도 있겠지만
그 과정에서도 그 수십 번 포즈를 잡아보면서 그 과정 자체를 즐기고 내가 행복해 보이는 장면을 남기는 그 과정 자체가 그게 생각보다 필요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에센스를 다시 켠 초반에는 좋았고 재밌었습니다. 다들 알고리즘이 다르다 보니까 각자 다른 욕망을 가지고 있으니까 서로 다른 컨텐츠들이 보일 거잖아요. 근데 제 기준에서는 제가 예전에 갔었던 여행지라던가 관광지라던가 그런 것들을 다른 사람들이 간 그런 알고리즘들 릴스가 뜨게 되는데 그걸 계속 보고 있으니까 아 이렇게 여행을 할 수도 있겠구나. 이건 되게 좀 동선 낭비인데? 약간 그런 생각들을 그냥 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컨텐츠들이 보이더라고요. 근데 계속 이걸 또 보고 스크롤 내리고 다양한 컨텐츠를 볼 수 있게 되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 제가 스크롤 내리니까 또 어느 순간 그냥 피곤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댓글창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조회수가 많이 나오는 영상들을 보면 한 50만, 100만 조회수 이런 것들 뜨는 것들 보면 거의 다 싸우고 있더라고요. 한번 릴스가 터졌다 그런 것들을 보면 진짜 좀 전쟁터가 되어 있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누가 맞다, 틀리다, 이거 허세다, 뭐 이제 있어 보이는 척하냐, 이거 찍으려고 지금 이제 이런 표정 지었냐 그런 것들 하고 사실 이건 되게 순화된 표현이고 진짜 뭐 역겹다란 말부터 시작을 해서 누군가를 평가하거나 이제 비하하는 그런 언어들이 되게 많이 보였고 그리고 그 수단도 되게 강화되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왜냐면 이게 남들의 개인 계정이 아니라 가계정이라고 하죠. 아예 이 누군가한테 비방을 하기 위한 계정 자체를 만들어서 누군가를 헐뜯고 욕하고 그런 전문적으로 그런 것들을 정말 계속해서 습관처럼 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더라고요. 그냥 종종 있는 게 아니라 되게 그 값들이 디폴트였습니다. 근데 단순히 댓글에 넘어서서 영상 역시도 누군가한테 감정을 조장하기 위한 그런 영상들도 보이고 비난하거나 그런 것들도 보이면서 좀 그때 생각을 했어요. 아, 이게 내가 에센스를 안 했던 이유였구나. 제가 예전에 에센스를 하지 않았던 이유도 사실 이쪽에 가까웠습니다. 제가 외부 활동이나 어떤 것들을 뭔가 포기하고 뭔가 의지 자체가 사라졌던 이유가 미투 운동이라던가 막 폭로라던가 그런 것들 보면서 되게 좀 소모적이고 굳이 나오지 않아도 되는 그런 감정들을 유발하는 것들이 되게 많아지고 있다 보니까 이제 막 죄송합니다 막 이제 유튜버 분들 하면서 검은화면에 막 이제 그러고 그런 것들을 보면서 굳이 내가 이런 감정 속에 같이 함께 휘말릴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좀 이제 하는 것들이 꽤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그 당시에 제가 뭐 그걸 넘어서서 회사를 경영하고 있는 입장이었다 보니까 제 사업에 더 집중했던 시기이기도 하고요. 복합적인 이유에서 뭐 아무튼 이제 이 에센스에 대한 필요성을 더욱 못 느꼈긴 한데 그때 제가 이제 확실하게 느낀 게 아, 내가 이런 시시비비를 따지는 것들이나 감정에 대한 소모들을 하기 싫어서 에센스를 그만둔 거였구나라는 생각을 이제 하게 됐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다시 되짚어 본 거죠. 물론 그 과정에 필요한 문제 제기라던가 세상이 정말 바뀌어야 되는 것들, 그런 것 잘못된 것들을 바로잡기 위한 행위라던가 그런 것들이 있었을 수도 있겠지만 저는 사실 그 공간에서 계속 감정이 소모되는 행위 자체가 소모적으로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말을 하긴 했지만 사실 제가 에센스를 그만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도 있었습니다. 처음에 제가 말을 하려고 했다가 그냥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건데 제가 그 당시에 이제 회사 직원분들이 계속 많아지고 있었던 시점이었다 보니까 어느 순간부터 제가 스토리나 피드를 올리는 행위 자체가 좀 부담을 느끼기 시작을 했어요. 부담이라는 표현이 맞을진 모르겠는데 아무래도 제가 스토리에 출장을 가거나 외국에 가거나 그런 것들이 되게 잦은데 근데 그 과정에 제가 스토리나 이런 피드나 이런 곳에서 제가 뭘 샀다, 뭘 경험을 했다, 뭐 그런 것들을 올리게 되면 이게 자연스럽게 저희 직원 회사 쪽에 소문이 나더라고요. 이제 특히 영업시간, 이제 회사 시간에 제가 어떤 것들을 사진을 올리게 됐을 때 그런 사진들이 또 이제 회사 내부에서 이제 퍼지기도 하고 전 그 과정에서 그냥 굳이 누군가한테 부스럼을 느끼게 만들 것을 내가 만들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더 사실 제가 그분을 닫았던 것 같기도 합니다. 근데 돌아와서도 과연 이제 내가 에센스를 그때 하는 게 맞았을까 생각이 들긴 하는데 사실 이제 아쉬움이 있는 거죠. 제가 그 당시에는 제가 저를 기록하는 게 너무 좋았고 그 뒤에도 제가 느끼고 배웠던 것들이 너무 많은데 그런 것들을 오히려 공유하지 못하고 사업가와 유튜버와 크리에이터 사이에서 그 경계면에서 그냥 저는 사업을 하는 사람으로서 오히려 더 정보를 제어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굳이 부스럼 만든다를 넘어서서 혹시라도 뭔가 박탈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염려도 존재했고 근데 한편으로는 이제 그런 기록을 그냥 다른 계정이라도 했으면 참 좋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 뒤에 사실 했었던 경험들이 저한테 되게 값졌던 순간들이 더 많기도 해가지고 저는 감정이 연료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이 하루에 쓸 수 있는 에너지는 한정이 돼 있고 시간만 한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 집중력도 의지도
감정도 한정이 되어 있는데 하루에 이걸 느낄 수 있는 총량이 정해져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어떤 걸 했을 때 되게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분노라던가 불안이라던가 이것도 전부 다 감정이고 저는 그게 되게 하루에 누릴 수 있는 감정의 양이 총량이 정해져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SNS는 그 연료를 너무 빠르게 태운다라고 생각합니다. 아침에 눈 뜨자마자 SNS 켜고 누군가는 되게 잘 살고 있고 누군가 나보다 더 멋진 곳에 살고 있고 누군가 나랑 또래의 사람인데 나랑 시작선상이 같은데 아니면 애초에 근본적으로 틀린데 나보다 돈 더 잘 버는 것 같고 나보다 더 잘 사는 것 같고 누군가 또 나보다 더 몸이 좋고 나보다 행복해 보이고 누군가 나보다 막 사랑받는 것 같고 그런 요소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에센스라는 그 개념 자체가 이렇게 설계가 된 거니까요. 근데 단순히 이런 무언가를 이제 보여준 걸 넘어서서 뭔가 스크롤 더 내리면 이제 사람들 싸우고 있고 누군가 욕을 먹고 있고 어떤 이슈가 생기면 사람들이 다 분노를 하고 있고 이걸 계속 보다 보니까 10분, 20분만 봐도 아무것도 안 한 것 같은데 이상하게 피곤합니다. 저는 이게 아깝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하루에 쓸 수 있는 감정이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감정은 정말 중요한 곳에 내가 원하는 곳에 내가 해야 되는 곳에 사용을 해야 되는데 근데 그것들을 그 되게 소중한 자원을 제대로 소비하지 못하고 날리는 것들을 되게 많이 봐요. 물론 그 날리는 행위조차도 전 존중하는 방향을 선택을 하겠지만 그저 제가 그냥 그 감정이 쉽게 소모되는 게 좀 싫었습니다. 요즘은 기대 소명이 참 많이 늘어나서 제가 느낄 수 있는 감정이라던가 이런 것들도 되게 많아지긴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제가 해야 되는 것들도 한정되어 있고 시간과 자원 역시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제 감정을 제가 원하는 곳에 쓰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저는 4년 동안 에센스를 거의 끊었고 지금 다시 에센스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에센스를 제가 보게 된 제 소감은 에센스를 끊는 행위보다 더 중요한 게 에센스에 나를 뺏기지 않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다양해졌고, 너무 볼 것도 많고, 재밌고, 즐겁고, 그리고 기록도 가능하고, 여러 장점들이 존재하는데, 한편으로는 너무 그 채색들이 너무 많고, 느낄 수 있는 감정의 결들도 너무 다양하다 보니까, 잘못하면 좀 깊은 심연에 빠질 수도 있겠다. 좀 그래서 좀 조심스럽게 사용할 필요가 있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도 같은 맥락으로 내가 보기 싫은 것들은 보지 않고 나에게 필요 없는 감정을 흘려 넘기고 나한테 가치 있는 것들만 남기고 굳이 분노를 함께 느끼지 않고 그 감정이 몰리지 않고 제 감정을 제가 원하는 곳에 쓰려고 합니다. 그리고 저는 그 연료를 이제 제 삶을 앞으로 움직이게 하는 데 쓰고 싶습니다. 에센스가 그저 나쁘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세상과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창구니까요. 그래서 저도 에센스를 다시 만들게 된 만큼 악기능만 두드러지게 느끼기보다 순기능 역시 있음을 저도 생각을 하고 더 바르게 사용하기 위해서 방금 말씀드린 제 원칙들을 잘 적용해 보려고 합니다. 감정은 한도가 정해져 있는 소중한 연료니까요.